GSM 테이블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범수 씨 사진인데요. 노래 제목처럼 보고 싶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가 아닌 실제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 온다라는 책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표지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우주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모습,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K-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와 닿았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BTS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K-팝, 정말 뜨겁다 못해 후끈후끈한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작가 정호재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호재님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셔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를 했고요.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비교 아시아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비교 아시아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좀 생소했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비교 아시아학, 아시아를 비교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서로는 그들의 생각을 훔치다, 그리고 번역서로 마하티르, 탁신 등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오가며 아시아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 이후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이 책을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목차를 같이 볼게요. 들어가며로 시작하는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의 분량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결코 작은 분량은 아닌데요. 이 분량에 K-팝이라는 키워드로 작가의 다양한 경험들, 또 학문적 내용들을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사가 좀 많이 연발이 됐었고요. 또 이 많은 분량을 이런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점은 학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유를 갖고 책을 처음부터 차분히 읽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또 저희가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업도 해야 되고 또 각자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책을 읽고 또 쉬었다가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의 키워드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K-팝, 한류, 문명, 문화, 아시아학, 한중일, 동남아시아, 아세안,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대만. 자, 이 키워드로 작가는 본인의 어떤 경험을 섞어서 책을 서술해 나갑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대략 아시겠지만 결코 이 책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어떤 전공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인문지리 쪽을 넘어서 사회학, 어떤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지만 다 읽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지리적인 관점과 이런 다양한 학문들의 어떤 요소가 섞여서 정말 선생님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참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은 K-팝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이 내용은 실제로 이 작가가 직접
콘서트장에 갔던 그런 경험들을 썼던 내용인데요. 현장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BTS가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참 인기가 많고 국위선양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즘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그룹의 인기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이어서 작가는 K-팝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수많은 그룹 사운드와 밴드가 탄생해왔지만 K-팝처럼 다양한 국적으로 팀을 이루어 팀 내의 친목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 싶다. K-팝은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시장이며 영미팝의 하위 소수 장르가 아니라 점차 메이저 장르화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은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자 아이들이라는 혹시 그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아이들은 한국인 3명, 태국인 1명, 중국인 1명, 대만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조합인데요. 이 젊은 외국인 친구들이 2, 3년 만에 거의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를 터득을 하고 또 국내 활동은 100% 한국어로만 한다고 합니다. 또 6명이 각자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성공한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트와이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PM, 이런 그룹들도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블랙핑크를 언급을 좀 하는데요. 블랙핑크의 그 멤버 중에 태국인이 있어요. 태국인 리사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이 리사를 언급하면서 태국의 K-팝 사랑 및 리사에 대한 지원이 블랙핑크를 세계적 그룹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관문인 태국에서 K-팝을 선택했다는 것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리라는 무한한 격려이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K-팝은 더 이상 영미팝의 하위 소수가 아니라 이 자체로 인정받고 있고 이 자체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필자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K-팝은 이미 흥미로운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문화사회학, 인류학, 미디어학 학생들이 K-팝을 소재로 다양한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18년경 이 필자가 K-팝 관련 영어 논문을 전부 검색해서 찾아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K-팝을 소재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또 특히 아시아를 주제로 삼은 연구자들에게도 K-팝은 이미 통과해야 할 의례와도 같다고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남미에서도 한국어를 대학교에서 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접해 보았을 텐데요. 이렇게 K-팝이 여러 나라의 여러 학생들에게 어떤 논문의 분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K-팝의 위상을 공명하게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특히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통과하며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 문화의 다양성, 정치적 개방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반부정부패 운동 등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자는 K-팝의 성공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합리적인 시스템의 개발, 노예적 계약관계의 혁신, 미디어의 개방성과 자유, 공정한 경쟁, 도덕적 감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의 반부패, 반독재, 반군부와 같은 정치, 사회적, 민주화 움직임이 K-팝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아시아적 관점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에 심취하지 않고 K-팝 열풍에서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해내고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가 깔아준 길을 따라가면 정치나 경제도 새로운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 즉 K-팝과 K-드라마는 상품에서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의 사례를 보면 K-팝은 물론 K-드라마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문명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자는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은 기술과 맥락이 다르다. 문명은 공급자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수용자가 결정한다. 문명은 언제나 우리 곁,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다만 체제가 수용을 결정하지 못할 뿐이다. 문명은 수용자가 많을수록 모두 플러스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K-팝으로 대표되는 이 한류를 문명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세계 4대 문명 배우잖아요. 이 문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K-팝을 이런 문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리 과도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고 이 저자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런 주장들이 의견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게 또 시대적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어 저자는 문명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K-팝과 K-드라마가 문명의 범주로 승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품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콘텐츠 공급자에 불과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K-팝과 K-드라마가 문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전 드라마였던 인어아가씨 대장금을 이제 사례로 드는데요. 인어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의 여성들에게 어떤 복수의 판타지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이 문화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던 이 여성들에게 이 대장금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는 주체적 여성상 그 자체로 느껴지는 거죠. 노래와 극으로 구현되는 이 문화적 감수성이 이 동남아의 어떤 대중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에서 그려지는 이 젊고 정의로운 캐릭터들이 국가나 사회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존재로 캐릭터로 이렇게 부각시켜지기 때문에 일종의 문명 충격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 논지에도 수긍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책의 내용이 K-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만 책의 2부 내용을 보면 동남아의 경제, 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류가 깔아준 길을 따라가면 정치나 경제도 새로운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동남아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나 경제적인 내용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 협력점 같은 것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집값을 사례로 들더라고요.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 개방과 협력의 아시아 시대는 모두가 노력해야 열리겠지만 적어도 집값에서 이미 아시아는 하나다. 한국의 아파트값만 지붕을 뚫은 줄 알았더니 미얀마의 베트남,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천정부지다. 양곤에 쓰러져가는 100평 주택이 몇 년 새 50억 원으로 폭등했다. 호치민에서 4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 순식간에 1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싱가포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야당이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폭등에 관련된 얘기를 K-팝과 함께 이 동남아의 사회 경제로 또 연결을 시키는 점이 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과 함께 2016년 당시 이제 우리나라 촛불 집회에 관련된 얘기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2016년 촛불 시위 당시 동남아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기존의 틀로 해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자, 마찬가지로 그들은 K-드라마, K-팝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창의, 도전적인 모습에는 환호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자, 필자는 앞서 언급한 이 쫄지마 자세를 살짝 자랑하고 싶다. 자, 수많은 청춘과 보통 사람이 권력 앞에 쫄지 않고 사회의 금기를 하나둘씩 깨부수며 전진하는 것이 한류의 참모습이 아닐까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합니다. 비단 이 음악과 드라마에서만 한국의 존재감이 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사건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모델 국가로 삼는 그런 나라의 위상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5월에 썼던 칼럼의 일부인데요. 이 책을 읽고 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내용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문화 왜곡을 하는 것도 결국 이 높아진 어떤 K-팝의 위상,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문화 국가로서 아시아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또 이런 문화 왜곡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째서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한국이 K-팝을 대표로 하는 어떤 문화의 어떤 핵심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이제 이 내용을 독자들에게도 이제 제시를 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생각해야 될 목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아시아적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류다. 이 한류가 결국은 이 문화를 리더하고 결국에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려봤는데요. 너무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 나가고 있고 소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 책이 어떤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저자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그런 한국의 문화 위상을 알아야 한다. 또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 온다 책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로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획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